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700달러 플러스 1%, 나스닥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 약간 나쁘게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국채금리는 내려가고 비트코인 나스닥 상승하는 최근 움직임이죠. 추석 연휴 끝나고 비트코인 상승은 했지만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은 하락으로 전환 중입니다. 리플은 720원대로 7월 14일 부분 승소 이후처럼 바로 쭉 빠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세력들이 7월처럼 힘없이 리플도 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리플의 숏 포지션 베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10월 중순 빅테크 언이 잘 나올 가능성 높고 거시경제 데이터도 약간만 나쁘면 나스닥 반등 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장에서 숏 포지션 베팅 잘못했다가는 청산되기 쉬운 장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중 금리 인하 시그널 본격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코인 시장 또 하락장이다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확실히 방향성이 나뉜다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새롭게 진입한 자본들이 처음에는 알트코인 매수하면서 알트 가격들 끌어올렸지만 추석 종료 이후 다 팔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고요. 비트코인 현물을 다시 매수하면서 27,000달러 저항 라인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47.9%로 6월 블레라 ETF 이후 가장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보면 6월 52%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2019년 연중 금리 인하 직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2019년 9월부터 연중 금리 인하 시작이 되었고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 6월에 비트코인 13,000달러 고점은 찍었는데 이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시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은 약간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했지만 좋은 고점 뚫지는 못했고 연중 금리 인하 동시에 비트코인 하락 오면서 알트코인 가격도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코인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정도만 가격 방어가 된다는 거고 알트코인은 커플링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19년 당시 메인 알트코인이었던 리플을 보면 금리 인하 직전에 랠리는 한 번 더 왔습니다. 2019년 리플 움직임이 올해 알트코인 방향성이나 비슷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여기 구간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했지만 금리 인하 직전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에 전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빠르게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공포심리 상승했고 코인이 먼저 하락을 한 거죠. 이후 리플은 저점 3번은 더 갱신한 이후 나스닥 비트코인 반등과 같이 여기 구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했고요. 때문에 현재 우리 리플만 봤을 때는 여기 구간으로 마지막 랠리로 한 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연중 금리 인하 본격화되는 내년 6월 전에는 하락이 커질 수가 있고요. 2019년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기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2019년에는 1월 여기 구간 반감기로 반등을 했었고 이번에는 내년 4월이 반감기로 시간적으로 이번 반감기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알트코인 가격 방어가 2019년보다는 올해가 더욱 수월하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그래도 알트코인 신규 자금 진입이 당장이 없고 비트코인도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비중 높게 알트코인 매수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알트코인 매수하는 순간 돈이 눈처럼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인 선물 시장 특이점을 보면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24시간 동안 숏 포지션 8밀리언 청산이 되었고 롱 포지션은 4밀리언으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4밀리언 청산에 숏 포지션이 대부분이고요. 미국 고금리 장기화와 국채금리 상승으로 코인 시장 또한 변동 클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건데 코인 역사적인 평균에서 10월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았고 빅테크 어닝까지 어닝 비트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숏 포지션 비중 증가는 코인 시장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무지성 하락론자들 재물 삼아서 비트코인도 쭉쭉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도 이렇게 숏 포지션 증가하는데 800원 매물대가 강하긴 하지만 선물 비중 증가는 리플에게도 호재입니다. 7월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으로 숏 세력들 예상은 하지만
리플은 600원 저점을 지켜줬고요. 리플이 2019년처럼 펀드멘탈 약한 코인이었다면 500원 아래까지 하락을 했겠지만 코인 시장 주도하고 있는 미국 법원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코인이라고 방향성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상 리플도 가격 방어가 용이한 거죠. 74일 부분 승소 이후 리플의 평균 가격은 700원까지 상승했고 이번에 항소 기각까지 발표가 되면서 720원으로 리플의 잠정적인 가치는 상승을 했습니다. 리플이 이미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미국 3대 코인 거래소 7월에 상장이 되어서 항소 기각 소식에도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리플의 계속되는 호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말 내년 1분기 코인 불장 오면 리플이 코인 시장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2020년 불장에서도 비트코인은 상승 좋았지만 이더리움이 특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거래소들 펌핑으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거고요. 리플은 글로벌 송금 시스템 혁신을 주도하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거래 가능하고 합법화된 코인이 되면 미국 월가 금융기업과의 연계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리플은 비록 미국에서 소송 승리하고 메인 거래소 재상장은 되었지만 미국 코인 투심은 작년 FTX 파산 이후처럼 여전히 최저점입니다. 거래소 파산하면 아무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트레이딩 잘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거래소에 물린 코인 자산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FTX CEO 샘 뱅크먼 소송한다고 해도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들 결국에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 당시 최대 거래소 파산되고 2015년 2월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코인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고요. 그러나 빠르게 V자 반등이 안 오고 8개월이나 더 지난 이후에서 본격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마운트 곡스 파산 이후 1년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서나 투심이 회복이 된 거고요. 최근 미국 코인 뉴스만 검색을 해도 매일같이 샘 뱅크먼 사진에 알라메다 FTX 소송 뉴스가 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이런 투심 악화시키는 뉴스가 1년 넘게는 간다는 거고요. 다음 달 되면 1년이 되는 거고 슬슬 코인 시장도 바닥을 찍기 시작한다는 거죠. 코인판이 본격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보다 미국 자본들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블랙락 ETF 승인, 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같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SEC 관료들도 FTX로 인해서 코인 투심 안 좋기 때문에 쉽게 제재를 해제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락 ETF 관련 새로운 호재 뉴스가 났습니다. 블랙락 전 이사 스티븐 쇼엔필드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비트코인 ETF 출시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비록 전 임원이긴 하지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인사는 아니고 전 블랙락 고위직이라는데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4가지 관점에서 ETF 빠르게 출시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SEC가 동시에 모든 ETF 승인 예정이고 특정 ETF 회사만 먼저 승인해줘서 선점자 이점을 제공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소송으로 선물 ETF도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물 ETF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했고요. 그리고 ETF 신청 대기 중인 자금은 9조 4천억 불로 9천조 넘는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포함 이더리움 선물 ETF 등 ETF 매수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연기금 포함해서 글로벌 초대규모 자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하는 것은 100%다 볼 수 있고요. 연기금 트레이더 역시 2020년 불장 통해서 비트코인 인식이 증가를 했고 블랙락처럼 믿을 수 있는 금융사에서 코인 ETF를 운영하며 믿고 자금을 맡길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연기금들 퀀트 투자, 분산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 중에서도 그나마 안전한 비트코인 ETF를 최소 5%에서 10% 매수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만들어진 다음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비트코인 폭락하고 고래도도 떠났을 건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비트코인 안정성이 높다는 것에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이번에 반등을 했는데 BJ 조업지표 지난달보다 약간 하락을 하고 국제유가도 84달러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빅테크 상승이 좋았고요. 하지만 에너지주는 빨간색 하락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메카시 하원의장 강제 퇴출된 다음 짐 조던, 스티브 스칼리스 등 공화당 내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 신규 하원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롭게 하원의장 되려고 하는 여기 2명 모두 이전 메카시 의원보다는 매우 강경파로 이후 코인시장이나 나사 변동성 주기는 매우 높아 보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